안녕하십니까. 대종요양병원에서 파킨슨 치료를 하고 있는 한방과장 이태종입니다. 오늘은 그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인 이 파킨슨의 증상, 그 중에서도 비운동계 증상과 또 파킨슨병의 예고편이죠. 일종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흔히 파킨슨이라고 하면 이 파킨슨 4대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증상을 떠올리기 쉽잖아요. 뭐 느려지고 떨리고 굳어지고 자세가 꾸부정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이런 식의 어떤 운동계 증상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파킨슨에는 이런 4대 증상을 중심으로 한 운동계 증상 이외에 더 많은 다양한 비운동계 증상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변비, 배뇨장애, 성기능장애, 피로감, 뭐 수면장애, 우울증, 치매, 식도염, 뭐 기립성 저혈압, 뭐 다한증, 체중감소, 삼키곤란 등 뭐 다 적지도 못했는데 수많은 비운동계 증상들이 존재해요. 그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편감을 야기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. 그래서 요새 치료 트렌드도 예전에는 운동계 증상 중심으로 뭐 치료하고 돌보고 했다면 요즘은 운동계 증상 플러스 이런 다양한 비운동계 증상도 이제 치료 영역으로 둬서 또 관심 분야가 되고 있기도 해요. 그리고 왜 그러면 이런 비운동계 증상, 일부 비운동계 증상이 뭐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, 뭐 예고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최근에 나온 또 재미있는 가설 두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파킨슨병은 운동을 관장하고 조정하는 요 중뇌 흑질 부분이 고장나는 거라고 했는데 구락이라는 이분은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독일 의학자인데요. 이분이 이제 파킨슨 병의 원인이 단순히 중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부터 시작된다라고 봤어요. 연수라든지 뇌교, 요 아래에부터 시작돼서 점점 올라가서 중뇌를 거쳐서 이제 대뇌까지 간다. 뭐 뇌교 같은 경우는 뭐 수면이라든지 우울감, 그 다음에 연수 같은 경우는 땀을 흘리는 거라든지 심장 박동수나 뭐 체온 유지나 같은 여러 가지 자율신경과 관련된 증상들이 관련이 돼 있고 호흡도 마찬가지고요. 중뇌가 고장나서 운동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런 연수라든지 뇌교가 고장이 나서 비운동계 증상이 되겠죠. 이런 증상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가설이 이제 브락의 상형 가설이에요. 또 두 번째 가설이 듀얼 히트 가설인데 이제 듀얼 히트 두 군데에서 친다는 거죠. 두 군데 큰 그 문제가 있다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장의 문제가 뇌에 영향을 줘서 파킨슨을 일으킨다. 뭐 과학자들이 장뇌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장에는 뇌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두 번째로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가 포진해 있고 뇌와 밀접한 어떤 신경체계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장의 문제가 그대로 대뇌까지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거죠. 근데 또 하나는 장 말고도 이제 후각, 그 코 안쪽에 있는 그 후각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그대로 뇌까지 파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이제 듀얼 히트 가설이에요. 브락의 그 상행 가설 이론이나 듀얼 히트 가설 이 두 가지로 요즘은 그 파킨슨병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비운동계 증상들을 또 설명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파킨슨 환자들을 저도 진료를 해보면 파킨슨병을 진단받기 한 1, 2년 전부터 길게는 한 3, 4년 전부터 다양한 비운동계 증상들이 있었어요. 후에 이제 조사해보면 나옵니다. 근데 그때는 이게 파킨슨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잠꼬대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한이라든지 뭐 관절의 강직감이나 느려짐이라든지 뭐 다양한 주로 비운동계 증상이 나타나다가 이게 심해지고 운동계 증상까지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때부터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해서 큰 병원 가서 신경과 가서 검사 받아봤더니 이제 파킨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운동계 증상 이전에 오는 다양한 그 비운동계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증상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봤습니다. 그 첫 번째가 바로 뭐 잠꼬대, 렘 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 막 자면서 뭐 대화를 한다든지, 그 다음에 막 돌아다닌다든지, 그 다음에 뭐 팔다리를 움직여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, 심각한 뇌의 병변의 문제의 어떤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. 그래서 특히나 아까도 상행 가설에서 말씀드렸던 뇌교 부분이 고장이 나면은 이런 잠꼬대가 심해진다고 해요. 근데 두 번째는 변비예요. 한의학에서는 이런 파킨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뇌 신경 질환을 치료할 때 옛날에 동의보감이나 그런 한의 고서를 보면 배변을 일부러 빼주는 거죠. 그런 사하 치료를 많이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. 장의 문제와 이제 뇌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걸 이제 우리 선조들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. 오래 지속되는 변비도 이런 어떤 뇌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특징적인 게 후각장애예요. 파킨슨 전에 이런
어떤 냄새, 후각이 떨어져 갖고서에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특별한 원인 없이 후각재가 발생하고 더 심해진다든지 그런 거면 견응류가 있다면,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계 증상들 있죠? 느려진다든지 관절에 강직감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제 파킨슨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비운동계 증상 중에서 통증이 있어요. 파킨슨 환자들 치료하다 보면 결국은 다 통증을 결국은 다 끼게 되거든요. 근골격계 질환과 이제 혼동을 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50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파킨슨의 근육 강직이었다든지, 그 다음에 허리 다리 쪽에 강직감과 통증이 있었는데 그게 디스크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디스크 치료를 한 3, 4년 받다가 치료가 안 돼서 나중에 봤더니 더 심해져서 봤더니 파킨슨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분들이 꽤 있어요. 그 진행되는 어떤 근육의 강직감, 그 다음에 움직임의 부자연, 그 다음에 치료되지 않는 통증들이 지속된다면 이런 파킨슨과 같은 어떤 그 신경퇴행성 질환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. 전조 증상으로는 크게 제가 한 3가지를 좀 꼽아드렸고, 그 다음에 통증도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. 그 파킨슨병의 비운동계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런 다양한 운동계 증상과 비운동계 증상으로 이루어지는 파킨슨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대정요양병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